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원 전 지혈대 사용에 대해 발표할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응급구조사 이문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혈대는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혈대는 외상 환자에게 적용하여 적용 부위 아래의 혈류를 차단하여 팔, 다리의 출혈을 억제하는 의료기기로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 출혈이 있는 외상 환자에게 지혈대를 적용하면 지혈대가 적용 부위 아래의 혈관을 완전히 압박하여 차단함으로써 적용 부위에서 먼 쪽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여 출혈이 멈추게 됩니다. 기존 응급구조학에서 지혈대는 터부시 되어 왔습니다. 지혈대 적용은 조직괴사, 신경손상, 그리고 이로 인한 2차적 절단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혈대 적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반박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혈대를 적용한 환자와 적용하지 않은 환자 사이의 예후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2차적 절단 수술이 필요할 확률이 0.8%대 9.1%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왼쪽에 있는 파란 막대가 지혈대를 적용하였던 환자군의 결과값이라는 점입니다. 외상 환자에서 지혈대를 적용했을 때 오히려 추후 절단 수술이 필요할 위험이 감소한 것이죠. 이외에도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지혈대에 관한 사실들과 여러 권위 있는 응급처치 단체의 지혈대에 대한 권고 중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지혈대는 신경마비 및 2차 감염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수혈의 필요성을 감소시켰습니다. 지혈대 적용은 생존율의 증가와 유의미한 연관이 있었으며 적응증이 아닌 환자에게 적용된 지혈대도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시간 이내의 지혈대 적용은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입각해 미군은 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혈대를 적용하는 응급처치 원칙인 TCCC를 채택하였고 이는 민간으로 전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혈대 적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혈대 적응증은 직접 압박으로 지혈되지 않는 깊은 관통상으로 인한 압좌 손상으로 인한 절단으로 인한 팔, 다리의 출혈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혈대 적용으로 인한 합병증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직접 압박을 통한 지혈을 우선으로 하고 직접 압박으로 지혈이 되지 않을 때 지혈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의 사진을 한번 봐보시죠. 외상성 절단이 있는 환자의 사진입니다. 혼란스러운 병원 전 응급의료 현장에서 이런 손상을 입은 환자의 출혈점은 정확히 찾아내서 거즈를 대고 붕대를 감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깊은 관통상, 압좌 손상, 절단 등 효과적인 직접 압박이 불가능한 손상 부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에는 즉시 지체 없이 지혈대를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팔이나 다리에서 발생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은 3분 이내에도 환자를 출혈성 쇼크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혈대의 적용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혈대는 팔, 다리 출혈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면 겨드랑 부위 또는 사고랑 부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겨드랑 부위와 사고랑 부위에 적용하였을 경우 그 원위 부위인 팔 또는 다리의 출혈을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혈대는 적용 부위 원위 부의 출혈만 멈출 수 있으므로 겨드랑 부위 또는 사고랑 부위에서 직접적인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지혈대 적용이 아닌 다른 지혈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혈대 적용이 불가능한 부위도 있는데요. 무릎, 팔꿈치 등 관절 위, 목, 몸통, 복부에 대해서는 지혈대를 적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지혈대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을 구분 동작으로 나누면 총 5개의 동작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각 동작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혈근 고리를 출혈이 있는 팔 다리에 끼우는 것입니다. 지혈근 고리를 끼우는 위치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 출혈 부위가 확인된다면 출혈 부위보다 5에서 7.5cm 정도 몸쪽으로 지혈근 고리를 위치시킵니다. 출혈 부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겨드랑이나 사꼬랑 부위 등 사지의 가장 몸쪽으로 지혈근 고리를 위치시킵니다. 만약 다리에 지혈대를 적용하는 경우나 팔다리가 어딘가에 끼어 있는 경우에는 지혈대를 완전히 해체한 후 다시 결합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혈 부위가 확인되냐 확인되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그림 B와 같이 가장 몸쪽으로 지혈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응급처치 단체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강조할 것은 지혈근을 최대한 강하게 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단계보다도 이 단계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 지혈대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혈봉을 돌리는 것입니다. 출혈이 완전히 멈추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지혈봉을 돌려줍니다. 만약 출혈의 양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즉 돌릴 수 있는 최대한 많이 지혈봉을 돌린 다음 그림 A와 같이 임시로 고정시켜줍니다. 그림 B에서처럼 지혈봉을 완전히 고정하면 안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맥박 확인과 고정입니다. 팔에 지혈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노동맥을 촉지하여 맥박을 확인하고 다리는 발등동맥이나 뒤정강동맥을 촉지하면 됩니다. 만약 맥박이 느껴진다면 지혈대가 충분히 강하게 적용되지 않은 것이므로 지혈봉을 더 돌려서 맥박이 사라질 때까지 완전히 조여야 합니다. 맥박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림 A와 같이 지혈대를 완전히 고정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지혈대 적용 시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24시간법을 사용하여 기록해야 하며 지혈대의 시간 표시 부에 펜을 사용하여 기록하거나 반창고를 사용하여 환자의 이마에 적용 시간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식적인 의료기록이 아니므로 구급활동일지와 같은 의무기록지에 별도로 지혈대 적용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혈대의 적용 후 처치입니다. 정확하게 적용된 지혈대는 상당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진통 처치를 환자에게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혈대를 적용했다면 괴사를 막기 위해 15에서 30분마다 한 번씩 지혈대를 풀어주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는 사지의 손상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출혈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적용된 지혈대는 이송이 완료될 때까지 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시간 이내에 환자를 지혈대 제거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2시간 이상 지혈대가 적용된다면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혈이 다시 일어난다면 지혈봉을 더 조이거나 그림 A와 같이 2개의 지혈대를 나란히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발표에 사용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페이지에 써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